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민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6번에서 본 게 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양자가 명의신탁, 삼자가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양자가 명의신탁은 소유자이자 신탁자인 사람이 하나 있고 수탁자가 있는 경우고요. 삼자가 명의신탁은 소유자, 신탁자, 수탁자가 있는 경우고요. 계약 명의신탁 중에 한 유형은 선의인 소유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모르고 판 사람이 있고 신탁자, 수탁자가 있고요. 두 번째 계약 명의신탁 유형은 명의신탁 한다는 것을 알고서 판 소유자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명의신탁 계약은 어느 경우에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계약은 양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이 있지 않죠. 그냥 명의신탁 계약만 있는 경우죠. 삼자가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매도인이 되고 신탁자가 매수인이 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매매대금이 오갈 일이 없고요. 삼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을 이렇게 둘 사이에 체결하기 때문에 신탁자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죠.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체결은 둘 사이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받은 매수자금을 이용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거고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 경우죠. 그래서 이 삼자가 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돈은 삼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바로 가지만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는 당연히 소유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게 되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이 수탁자의 등기를 무효의 등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소유자이자 신탁자에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은 삼자가 명의신탁도 수탁자의 등기를 무효의 등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무효인 등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등기를 무효인 등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악의의 매도인, 소유자에게 종전 소유자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나머지는 다 종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죠. 등기 말소하고 말소하면 이제 다시 자기 소유로 복귀되니까요.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고요. 삼자가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고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종전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청구권이 없는 거죠.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수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매수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을 갖게 됩니다. 위에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이 있지만 밑에 두 가지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수자금을 제공했던 거에 대해서 이걸 다시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은 부동산 실명법은 이것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래서 유효등기, 유효등기. 이거는 원래 유효등기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유효등기, 그리고 또 법이 또 유효등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3자는 무조건 다 유효한 등기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처분을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라고 하나하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2016도 18761 판결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2014도 6992 판결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98-4347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2011도 7361 판결로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형사 판결이고요. 민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는 소유자 겸 신탁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2016-34007 판결입니다. 횡령은 안 되지만 불법 행위는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2020-208-997 판결입니다. 그리고 2001도 2277 판결, 형사 판결인데요. 이 형사 판결에서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종전 판결입니다. 이의 매도인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바 없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입장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는데 그럼 부당이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탁자가 처분해서 얻은 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면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나왔지만 아직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상 부당이득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203-811 판결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거나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두 개에서는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의 부동산의 처분은 이 신탁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부당이득을 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민사책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처분과 무관하게. 근데 이때 그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제공한 거를 부당이득을 반환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받은 대금, 즉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횡령죄는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판결을 보시면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다라는 판례의 법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